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어떤 이제 윤석열 최종 탄핵 선고로 이어질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결론이라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일단 그런 내용을 먼저 중심적으로 다뤄보고요. 또한 어제 탄핵 선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 또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자,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은 할 것인지 오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평의가 열리는데 한 4시 정도 끝이 나면 뭔가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네. 윤석열 탄핵의 빌드업 확실히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뭐 받은 글 저도 뭐 별거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사실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적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목도를 했고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치 어떤 정파적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을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는 않고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이상기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상기류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2심하고의 연계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거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뭐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고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연아 평론가는 지금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뭐 예상했던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냐 뭐 각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여지는 저는 사실상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지금 뭐 이게 뭐 기각이 나오고 그리고 뭐 각하를 2명이 주장하고 기각 의견 중에서도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뭐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1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불안감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은 훨씬 더 이제 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보다도 훨씬 더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은 훨씬 더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 많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제 파면 가능성이라는 거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이 헌법재판관들, 특히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가늠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을 늦추거나 이 일정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상황하고 끼워 맞추는 거 이게 최대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정이 아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그 점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심판 결과를 보면 이거 좀 생각보다 심각한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하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고관여청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지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까? 의외의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밖의 상황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의결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각하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제가 밖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수 정당과 윤석열 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헌법재판소 밖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과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혐의가 있는 건데 다만 의결 정족수 문제는 사실은 헌법학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헌법학자도 있고 저런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우리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꼭 이 헌법재판소 밖하고 주파수를 맞췄다기보다도 이런 거를 뭐 감안한 거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이것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자체적인 어떤 판단, 법리적 판단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한 사안들은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되는 사안하고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뒤집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일정 문제 네. 말씀드리지만 일정 이거를 질질 끌면서 쟁점을 가지고 이런 쟁점 저런 쟁점들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일정을 가지고 질질 끄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